1차 부등식의 활용. 부등식의 활용은 문장제 형식으로 주어지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구하고자 하는 값을 미지수 x로 정해야 하죠. 그 다음으로는 정해진 미지수 x를 이용한 부등식을 세워야 해요. 문장을 읽고 곧바로 식을 세울 수도 있지만 식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식을 세우기 위한 보조 도구를 활용하여 식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활용 문제에서 많이 사용되는 보조 도구는 문장을 표의 형식으로 정리하거나 그림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이렇게 정리된 표나 그림을 이용하면 마치 마술사가 신기한 마술을 선보이듯 문장제에서 보이지 않았던 수식의 관계가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수의 연산이나 정기적인 저축이나 물건을 살 때의 유리한 조건을 알아보거나 단체 구매 시할인을 적용시키거나 원가와 정가에 관해서나 기차 승차권을 예매한 후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쇼핑을 하거나 소금물이나 설탕물의 진하기에 대한 농도 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의 식을 세우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등식을 풀고 나서 이렇게 구한 해가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참고로 구한 해가 사람의 수나 물건의 개수, 여러 번 반복한 횟수를 나타낸다면 구하는 해는 반드시 자연수로 답해야 해요. 예를 들어 물건의 개수가 구하는 해인데 그 해가 2분의 7개, 즉 3.5개보다 많다고 하면 이렇게 물건을 조각 내서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수인 개수로 답을 해야 하므로 따라서 구하는 해는 4개 이상이라고 해야 하죠. 여러분이 중1 과정에서 배웠던 1차 방정식의 활용과도 연계성이 있어서 그 당시 충분히 연습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면 이 단원에서도 그대로 적용시켜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될 연립방정식의 활용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활용과 같은 문장제 문제는 미지수의 관계를 표나 그림 등의 보조 도구를 활용하여 식을 세울 수 있다면 배우는 단원에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둬야 할 필수 과정이 됩니다. 1차 부등식의 활용에 대한 몇 가지 유형을 알아볼까요? 수에 관한 문제. 연속하는 두 자연수나 세 자연수에 대해서 이웃하는 두 수의 차가 항상 1이 되므로 두 수나 세 수를 x 더하기 1과 x 빼기 2 x 더하기 1로 나타내고, 이때 연속하는 세 자연수에서는 가운데 수를 x로 두고 식을 세우면 훨씬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연속하는 두 짝수나 홀수, 세 짝수나 홀수에 대해서 두 수의 차는 항상 2가 되므로 두 수나 세 수를 x 더하기 2와 x 빼기 2 x 더하기 2로 나타내면 됩니다. 차가 k인 두 정수에 대해서 한 수를 x라 하면 다른 한 수는 x 더하기 k로 나타내면 됩니다. 예제. 연속하는 두 짝수가 있다. 작은 수의 4배에서 10을 뺀 것은 큰 수의 2배보다 작을 때 두 짝수의 합의 최대값은? 연속하는 두 짝수를 모르지만 마치 하는 것처럼 x 더하기 2라 하고 다음과 같이 끊으면 작은 수인 x의 4배에서 10을 빼면 4x 빼기 10이 되고 큰 수인 x 더하기 2의 2배이므로 이때 반드시 괄호를 사용하여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아요. 우변을 분배 법칙으로 괄호를 풀고 이를 이항하여 정리하면 2x는 13 미만이 되므로 따라서 x는 7보다 작게 됩니다. 이때 x는 짝수가 되어야 하고 두 수의 합의 최대값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7보다 작은 짝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되어야 하므로 x는 6이 되고, 따라서 연속하는 두 짝수는 6과 8이 되어서 구하는 이 두 수의 합의 최대값은 6 더하기 8이므로 14가 됩니다. 예금에 관한 문제. 예금이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을 말해요.
고객의 돈을 은행에 맡기게 되면 은행에서는 맡긴 금액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시켜서 맡긴 금액인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고객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죠. 이자에 대한 계산 방식은 고등 수학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예금이라 표현되지만 복잡한 이자의 계산을 제외한 가정에서 저금통에 저축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의 예금액이 A1이고 매달 B1씩 예금할 때 X개월 후의 예금액은 현재의 금액 A1에 대하여 매달 B1씩 X개월 동안 예금을 하므로 A 더하기 BX1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 유형이 있어요. 몇 개월 후부터 A의 예금액이 B의 예금액보다 많아지는 경우 구하는 몇 개월을 모르지만 마치 하는 것처럼 X개월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부등식을 세우면 됩니다. 예제. 현재 형과 동생의 통장에는 각각 5만원, 4만원이 예금되어 있다. 다음 달부터 매달 형은 1,000원씩 동생은 3,000원씩 예금할 때 동생의 예금액이 형의 예금액보다 많아지는 것은 몇 개월 후인지 구하시오. 구하는 개월 수를 모르지만 마치 하는 것처럼 X개월이라고 하고 먼저 빨간색으로 밑줄 친 동생의 X개월 후 예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식을 세우면 동생은 4만원에서 매달 3,000원씩 예금하므로 X개월 후에는 4만 더하기 3,000X가 되고 형은 5만원에서 매달 1,000원씩 예금하므로 X개월 후에는 5만 더하기 1,000X가 되며 이를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아요. 양변을 1,000으로 나누고 이항하여 정리하면 이 X는 10보다 크므로 따라서 X는 5보다 크게 됩니다. 이때 부등호에 등호가 빠져 있기 때문에 동생의 예금액이 형보다 많아지는 것은 6개월 후부터입니다. 물건의 개수에 관한 문제. 두 종류의 물건을 개수의 합이 일정하게 구입하는 문제에서 한 개의 A1인 물건 A와 B1인 물건 B를 합하여 N개를 구입할 때 물건 A를 X개 구입하면 물건 B의 개수는 전체 개수 N개에 대하여 물건 A의 개수만큼 빼면 N 빼기 X개를 구입하므로 즉 A1인 물건을 X개, B1인 물건을 N 빼기 X개를 구입하므로 따라서 구매 금액은 AX 더하기 B괄호 N 빼기 X괄호가 됩니다. 예제. 과자와 빵을 합하여 20개를 사려고 한다. 과자 한 개의 가격은 1,000원, 빵 한 개의 가격은 800원일 때 전체의 금액이 18,000원을 넘지 않으려면 과자는 최대 몇 개를 살 수 있는가? 구입해야 하는 과자의 개수는 모르지만 마치 하는 것처럼 X개라 하면 전체의 개수 20개에 대하여 과자의 개수를 제외하면 빵의 개수는 20 빼기 X가 되고 전체 금액인 18,000원을 넘지 않으려면 과자와 빵의 가격의 합이 18,000 이하가 되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됩니다. 먼저 부등식의 양변을 100으로 각각 나눈 후 분배 법칙으로 괄호를 풀고 이를 이항하여 정리하면 이 X는 20 이하가 되고 양변을 2로 각각 나누면 X는 10 이하가 됩니다. 따라서 구입할 수 있는 과자의 최대는 10개가 됩니다.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 가격을 비교하는 두 가지의 방법에 대하여 각각의 가격 또는 비용을 계산하여 문제의 뜻에 맞게 부등식을 세우면 되는 문제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집 근처의 가게에서 구입할 경우와 교통비를 들여 대형마트에서 구입할 경우에 대한 가격 비교를 통하여 유리한 방법, 즉 가격이 저렴한 경우를 선택하는 유형이에요. 이와 유사한 경우로는 대형마트 대신 택배비를 포함한 온라인 구매도 여기에 해당하죠. 두 번째는 단체권 구매 시 할인이 적용될 때
비록 단체권을 구매할 인원이 되지 않더라도 단체권으로 구매하여 할인을 적용시킨 금액과 할인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구매한 금액에 대한 가격 비교를 통하여 유리한 방법, 즉 가격이 저렴한 경우를 선택하는 유형이에요. 예를 들면 30명부터 단체 할인이 적용된다고 할 때 현재의 인원이 25명이더라도 단체 할인을 적용시켜서 가격이 낮아져 유리하다면 25명의 개별 구매보다는 30명의 단체권을 구매하는 방식이에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에서 부등식을 세울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각각의 가격을 비교할 때 조금이라도 저렴해야 유리한 것이 되므로 부등호에는 반드시 등호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심코 등호를 포함시켜서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등호를 제외시켜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예제. 집 근처 가게에서는 한 개에 5,500원 하는 물건을 할인점에서는 한 개에 5,000원에 판매한다. 할인점에 갔다 오는데 왕복 2,500원의 교통비가 든다고 할 때 이 물건을 몇 개 이상 사는 경우 할인점에서 사는 것이 더 유리한지 구하시오. 물건의 개수는 모르지만 마치 아는 것처럼 X개라 하고 교통비를 추가해서라도 할인점을 이용할 때의 물건의 가격과 근처 가게의 물건의 가격을 비교하였을 때 할인점에서의 가격이 더 적어야 하죠. 교통비를 추가한 할인점에서의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식을 세우면 5,000x 더하기 2,500은 5,500x보다 작아야 하고 양변을 100으로 각각 나눈 후 이항하여 정리하면 50x 빼기 55x는 마이너스 25 미만이 되며 이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25보다 작고 양변을 마이너스 5로 각각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면서 따라서 x는 5보다 크게 됩니다. 이때 부등호의 등호가 빠져있기 때문에 물건을 6개 이상 살 때 할인점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제. 어느 미술관의 입장료는 1인당 5,000원인데 30명 이상의 단체에 대해서는 입장료의 20%를 할인해 준다고 한다. 30명 미만의 단체가 입장하려고 할 때 몇 명 이상부터 30명의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것이 유리한지 구하시오. 30명 미만의 단체의 수를 모르지만 마치 아는 것처럼 X명이라고 하고 할인이 적용될 수 있는 최소의 인원인 30명의 단체 입장료를 기준으로 하면 X명의 개별 입장료보다 가격이 적어야 유리하게 됩니다. 30명의 단체권은 20% 할인되어서 즉 입장료의 80%의 가격에 구매한 것이므로 단체권을 기준으로 식을 세우면 입장료 5,000원에 대한 80%이므로 5,000 곱하기 0.8이 되고 또한 할인이 적용될 수 있는 최소의 인원이 30명이므로 여기에 30을 곱하고 X명의 개별 입장료인 5,000X보다 적어야 하죠. 양변을 5,000으로 각각 나누어 정리하면 따라서 X는 24보다 크게 됩니다. 이때 부등호의 등호가 빠져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25명 이상부터 30명의 단체권을 사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